돈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네.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분들은 실제 뭐 보험회사라든지 증권회사. 자산 관리를 네, 해주시는 맞아요. 분들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도와드리잖아요. 그렇더라고요. 많은 부자들은 봤는데 부자가 아닌 분들은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? 재무상담이에요. 재무상담. 돈이 많았던 분들은 돈 관리가 워낙에 많아서도 있지만 돈이 조금 부족한 시점에도 돈 관리를 받았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한때 그 SBS CNBC에 2호선의 플랜백이라고 하는 저 봤어요. 경제 프로그램 2시인가 낮에 했던 거죠? 그건 제 방이고요. 제 방. 생방은 밤 11시에 했었어요. 전반적으로 그 프로그램의 핵심은 뭐냐면 네.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돈 관리가 어렵습니다 했어요. 택시비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. 아니면 뭐 자잘한 다 있어 가는 곳에 가서 맨날 이걸 뭔가를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. 저는 왜 돈이 안 모이나요? 부동산이 이런데 이래요. 자식이 이런데 돈이 이래요. 이런 다 돈 문제인데 그 주제들은 특징이 있습니다. 생활 관리가 안 돼요. 생활 관리가 안 되는 가장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이 복잡해서일 수도 있어요. 심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큰 게 맞습니다. 네. 그런데 이분들의 주요 특징은 뭐냐? 이걸 심리 상담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. 저는 일반 제게 오는 분들, 저와 함께 상담을 하고자 하는 분들께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. 왜 돈 문제에 시달리면서 마음 정리만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. 저는 항상 제가 늘 저희랑 매칭해가지고 재무 상담하시는 분들을 반드시 소개해드려요. 재무 상담에 돈 들이는 거 아까워하면 안 돼요. 네.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건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리는 재무 관리부터 시작된다. 그 재무 관리의 첫 번째는 재무 상담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재무 상담을 충실히 받아보고 몇 회 정도 받아보시면 머릿속에 내 자산에 대한 그림이 딱 구조가 생겨나요. 그러면 더할 것, 뺄 것에 대해서 재무 전문가가 얘기를 해준다고요. 거기부터 씨앗 머니가 시작되는 거예요. 시드 머니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. 네. 왜냐? 나갈 돈은 뻔해요. 그런데 한 달에 몇만 원, 한 달에 몇십만 원, 요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들었던 대로 주식 들어간다고요. 맞아. 우리가 들었던 대로 갭 투자 들어간다고요. 네. 내가 한 갭 투자는 다 안 돼. 그리고 내가 한 주식은 다 망해. 맞아요.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고. 이 돈 가지고는 그걸 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.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무 지표를 봤으면 얼마나 내가 원하는 투자나 결과로 가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모을 준비부터 하셔야 돼요. 재무 상담가를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. 이걸로 투자를 하세요, 주식을 하세요가 아니라 지금은 돈을 더 모을 때입니다. 근데 돈을 모으는 방법으로 주식이나 다른 투자를 생각하시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필요한 자본의 크기가 있어요. 그 크기까지는 예적금을 해야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이게 또 이제 재무 그 전문가도 또 사실 좀 잘 만나야 돼요. 그럼요. 복불복이죠. 왜냐면 저도 예전에 이제 재무 전문가라고 해서 몇 분을 소개받아서 만나본 적이 있어요. 네네. 갔더니 재무 상담은 안 해주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그 파는 그 보험 상품만 엄청 판 거예요. 그러면 안 돼. 근데 훅 간 거야. 거기에 이제 탁 쏠려갖고 엄청 많이 든 거예요. 그러니까 항상 상담가를 만날 때는 적어서 가야 돼요. 어떤 질문을 할지, 어떤 것이 내 목표인지를 보고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가시적으로 내가 이걸 보면서 내가 궁금했던 거를 질문하거나 그 사람 얘기를 적고 대신에 그 목표가 내가 적고 있는 이 내용이 듣고 있는 내용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내가 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목표와 선명하게 일치하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. 이게 부자의 돈 관리의 두 번째 거예요. 왠지 아세요? 부자들은 딱 목표 집중이에요. 그 정도 잘라내고 분별 능력이 없으면 부자 되기 어려워요. 맞아. 그래서 근데 사람이라는 게 듣다 보면 귀가 팔랑팔랑한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가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. 그럴 때 심리상담 받으시면 좋고요. 세 번째 이 관리를 위해서 이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물어보는데 적어도 한두 번이 아니라 충분히 친해져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맡기셔야 돼요. 맞아요. 맡겨서 이 사람이 책무감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적은 돈이라고 맡길 수 없는 게 아니고요. 가진 게 없다고 해서 관리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관리 차원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재무 상담을 기초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선명하게 하는 것 그래서 상대방이 내 걸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관리해서 맡긴다면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
그 라포가 형성이 되고 신뢰가 형성됐다면 전적으로 맡기고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느냐? 그 사람을 관리하는 거죠. 내 돈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맡겨두면 안 돼요. 아, 부자들은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돈 관리하는 사람을 관리하는구나. 그렇죠. 내 돈을 절대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. 이게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리의 철칙 중에 하나인 거죠. 부자의 삼관왕. 네. 아, 야, 꼭 기억해야 돼. 네. 네. 세 번째가 남아있죠. 예.